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인사노무 전략 교육과정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수업은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근로기준법이 모든 보호자를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5인 미만과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이 차별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사장님들은 이 부분을 꼭 놓치지 않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모든 수업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십시오. 자, 1인 이상 사업장의 필수사항입니다. 여기서 근로자 1인이란 사장을 제외한 내가 근로계약서를 쓰고 채용한 근로자가 1명일 때예요. 사장 1명, 근로자 1명이면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두 번째 최저임금 준수, 세 번째 퇴직금,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좀 잘 놓치시는 게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교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로계약서는요, 반드시 두 부를 작성해서 하나는 근로자를 줘야 되고 하나는 사장님이 가셔야 됩니다. 교부 의무 꼭 잊지 마십시오. 특히 서류 보존 의무도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관련된 내용들, 임금대장, 근로자 명부, 기타 인사관리에 필요한 서류들은 잘 보관해 두십시오. 보관을 잘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감독이 가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서류를 보는데 서류가 없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법 규정이 차이가 있어요. 당연하겠지만 5인 이상,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요,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100% 적용이 되죠. 반면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한 60% 정도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규정이 무엇이냐, 이게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지가 않아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휴가도 못 가나? 근데 법이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5인 이상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들은요, 1년 만근하게 되면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매월마다 발생하는 연차 1개씩 발생하는 연차 11개와 1년 만근했을 때 발생하는 15개 합쳐서 26개가 되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는 연차 휴가가 발생하지가 않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근로자의 권리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 휴가를 가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가 아니라 사업주의 재량인 거예요. 그래, 수고했으니 갔다 와도 좋아. 이 연차 휴가라는 거는 유급입니다. 그날 쉬어도 월급이 다 나오는 거죠. 내가 한 일주일 쉬었는데 일주일씩 월급이 빠졌다. 이거는 휴가가, 유급 휴가가 아니에요. 무급 휴가죠. 하지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저 병원 좀 갔다 와야 됩니다. 차 검사 좀 받아야 됩니다. 이런 거 할 때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는 당당하게 연차 휴가를 쓰고 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허락을 하거나 재량을 베풀어야 갈 수 있다.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 좀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인데 생육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은 평등한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은 좀 다릅니다. 생육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생육아는 무급휴가예요.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제가 하루 쉬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루치 월급이 빠집니다. 근데 이건 청구하면 보내줘야 돼요. 5인 이상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권리가 없다. 또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게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입니다. 요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아시는 분들이 연장 근로 하면은 1.5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0.5배 받아야 된다. 휴일 근로 0.5배 받아야 된다. 알고 계시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1.5배가 없습니다. 하지만 1.5배가 없다는 건지 일은 줘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휴일에 나와서 근로를 했어요. 그래도 돈을 안 주는 건 아니에요. 8시간 일했으면 8시간치를 줘야 되지 12시간 0.5 붙여서 그렇게 주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보기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해고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제한을 적용받지가 않아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해고를 당하게 되면 근로자분들이 노동위원회에다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소송이 아닙니다. 노동위원회는 행정부예요. 행정기관에
나 부당하게 해고당했어, 구제해줘라는 거를 거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국선노무사의 경우에는 월급이 25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 노동위원회에서 국선노무사를 붙여서 무료로 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은 해고를 당하면 이 노동위원회를 갈 수가 없어요. 노동위원회에서는 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해주질 않습니다. 적용 범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송을 가야 돼요. 소송을 가야 됩니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라고.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죠.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이길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벌어지느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해고가 좀 쉽습니다. 그냥 막 너 나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근로자분들은 소송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실익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신 분들은 부당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연차휴가와 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안 붙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5인 기준으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연차휴가 같은 경우도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5인 미만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니즈가 좀 강하겠죠. 네, 이 점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내가 창업주이고 근로자를 채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근로자를 이용을 할 것인지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사업이 너무 잘 돼요. 그럴 때는 뭐 근로자를 많이 채용을 해야 되겠죠. 5인 미만과 5인 이상을 산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자는 제외합니다. 대표자를 제외하고 근로자를 뽑는데 1개월간 평균이 5인 이상인지를 봅니다. 어느 때는 3명, 어느 때는 4명, 이때는 뭐 아르바이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평균을 내서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를 따지고요. 법 적용 여부는 5인 이상인 날이 1개월 중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인 것으로 봅니다. 네, 근로자와 프리랜서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사례가 있었는데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어떤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어떤 스타트업에서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왔죠. 그래, 우리는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할 거고 이 앱을 개발해줘. 기간은 10개월 딱 잡았습니다. 10개월에 3천만 원. 오케이, 딜이 됐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개발자가 뭐라고 하느냐? 집에서 하려니까 조금 힘들어. 너희 사무실에 좀 빈 책상이 있는데 거기서 하면 안 될까? 라고 합니다. 오케이, 와요. 컴퓨터도 니네 남는 거 있는데 그거 쓸게. 오케이, 합니다. 출퇴근도 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다. 점심밥 직원들과 같이 점심 먹으러 가요. 누가 봐도 이 회사 직원인 것처럼 보입니다. 앱 개발자예요. 근데 이 앱 개발자 뭐라고 하느냐? 나 매월 카드값을 내야 되니까 매달 말일에 300만 원씩 10개월에 걸쳐서 주세요 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것까지 인정. 좋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10개월이었는데 10개월이 돼도 개발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 개발자가 한 2달만 더 달랍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원래대로 하면 그때 됐으면 이제 계약 위반이잖아요. 계약 위반에 따라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정이 들은 거죠. 오케이, 2달 더 줄게. 2달 동안 해. 2달 동안 당연히 임금은 없죠. 왜냐면 3천만 원 다 줬죠. 2달 더 줬고 그때 마무리가 됐어요. 앱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때 수고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시십니까? 좀 예상하셨죠? 이 개발자분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부당해고로 신고했고요.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를 했고요. 연차휴가 수당 미지급 됐고요. 서명근로계약서 미작성 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대 보험 미가입으로 또 신고해서 4대 보험료까지 다 청구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를 사장님이 제대로 잘 알고 계셨어야 됐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근로계약서를 썼어야만 합니다. 근로자는요, 정해진 고정급이 있으면 실무적으로는 100% 근로자로 봅니다. 매월 따박따박 300만 원씩 꽂혔다. 근로자예요. 프리랜서는 일한 만큼 일한 대가에 따라서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매월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 공사 대금 같은 경우 그렇게 지불하거든요.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서 대금을 중도에 지불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앱 개발 진척에 따라서 좀 차별적으로 뒀다라면 프리랜서로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외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었다면 거의 뭐 근로자로 보고요. 사업주가 컴퓨터나 작업 도구를 줬다. 거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3.3%만 뗐다. 이러면 근로자 아니다. 4대 보험 가입 안 했다. 우리 고용보험 가입 안 했다. 이러면 근로자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근로자다 아니다를 판단하지 않아요.
실질을 보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사업주가 지휘 감독을 해서 일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를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 사람의 업무에 따라서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지,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를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외관상 별도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개 회사로 판명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표자는 한 명이고 사업자 등록주만 5개다, 사무실도 하나다 그러면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법은 그렇습니다. 형식보다 실질을 보기 때문에 실질에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여러 가지 사업자 등록증을 나눠서 쪼개 놨다고 하더라도 한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했고 업무의 구분이 안 되어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좀 잘 보셨다면 내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되겠다. 처음에 창업을 하고 성장해 나가면서 어떻게 내가 이 사업체를 운영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조금씩 개념이 잡히실 것 같아요. 물론 재무, 기획 전략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내가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 관리, 인력 관리, 노무 관리에 대해서 꼭 잘 알고 계셔야 추후에 분쟁을 예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렸던 5인 이상에 적용되는 규정과 5인 미만에 적용되는 노동법 규정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깜빡해서 놓쳤다 그러면 노동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까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꼭 지켜야 되는 3대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